오늘 사연은 천안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이상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어린 시절, 엄마의 바람을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여러 사람에게 묻고 싶은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올해 20대 초반이고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하나, 이렇게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천안인데 고향은 서울이에요. 중학생 때 엄마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는 걸 목격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목격까지는 못했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어머니는 음식점을 하셨고 아버지는 손노동을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음식점에 달린 작은 방에서 생활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엄마가 이곳저곳 빚을 많이 냈어요. 그 사실을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셨고요. 초등학생이었지만 엄마의 친구분들이 찾아와서 엄마를 붙잡으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 것도 봤고, 가게에 덩치 큰 아저씨들이 자주 와서 봉투를 받아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집안 사정이 어떤지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간 사이에 엄마가 아침부터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우리 놀러 가? 우리 아기 학교 갔다 오면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자. 너무 어려서 놀이공원에 갈 생각으로 신나 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의 그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학교를 다녀왔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저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언제 와? 엄마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안 보여. 퇴근하신 아빠가 이때까지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빚이 많이 있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신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아빠와 엄마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시지만 그날만큼은 엄청 시끄럽게 싸우셨어요. 가게 작은 방에서 동생과 둘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소주병 깨지는 소리, 뭔가 부서지는 소리, 엄마의 괴음. 그리고 동생을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악몽이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수원으로 일자리를 구하셨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를 보러 왔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지나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빚은 다 갚은 상태였고 엄마도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족이 모였어요. 다시 합쳐진 가족이지만 엄마는 수원에서 출퇴근하였고 아빠는 평택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주말에만 가족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수원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아빠 빼고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가 빚을 빌린 당시에 할머니한테 빌린 빚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수원으로 이사가고 모든 게 익숙해질 때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삼촌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 핸드폰 사주기로 한 삼촌 언제 와? 삼촌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해. 아빠 가족 중에는 삼촌이 없어서 동생이 보고 싶은 삼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외삼촌 친구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주면서 다음에 만나면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동생에게는 핸드폰이 없어서 정말 가지고 싶어 했어요. 중학생이 되면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도 사춘기에 어린 중학생의 마음이어서 용돈도 받고 싶고 핸드폰도 바꾸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삼촌 보면 안 돼? 나도 삼촌 보고 싶어. 집으로 오라고 할까? 그날 저녁 그 삼촌은 우리 집에 놀러왔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치킨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나중에 핸드폰도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방에 자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없는 날이어도 처음 보는 삼촌이 자고 간다고 하면 말려야 했습니다. 외삼촌 친구인 삼촌. 용돈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는 삼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저랑 엄마랑 동생은 셋이서 잠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 감고 누워서 조용히 잠들려고 한참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슬쩍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작은 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작은 방에 들어가는 소리만 들리고 나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니 동생은 자고 있었고 엄마는 방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려고 동생을 깨웠지만 동생은 정말 깊게 잠을 들어 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심장이 미치도록 뛰었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작은 방으로 움직였어요. 엄마와 삼촌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어요. 중학생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기에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외삼촌 친구라는 삼촌과 엄마가 내는 소리의 모든 게 소름 끼쳤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작은 방까지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요동쳤어요. 아직도 그때의 소리가 안 잊어질 정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와 삼촌의 소리에 무서워서 문을 열 용기가 안 났어요. 문 앞에 앉아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냥 화를 내면서 방문을 열고 싶었어요. 계속 소리를 듣지 못하겠기에 방으로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도저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딸에게 모든 걸 들키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힘들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배 아파. 빨리 와봐, 배 아파 죽겠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소리치며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엄마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보살펴줬습니다. 많이 아파? 어떻게 얼마나? 괜찮아? 그런 엄마가 밉고 화가 나고 더러웠습니다. 몰라, 배 아파 죽겠어. 배를 만져주는 엄마 손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체한 것 같다면서 손을 따줬어요. 그리고 옆에 누워서 토닥토닥 저를 재우면서 잠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저도 포근해지면서 잠들었어요.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동생까지 있었는데 엄마의 그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와 떨어져서 외로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빚 갚고 잘해보자고 합친 거인 것만큼 떨어지는 아픔을 잘 아는 만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정 난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깐 우리 엄마니깐 하고 꾹 참고 버텼습니다. 떨어진 시간이 더 힘들었으니깐 참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고등학생으로 진학하고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셔서 출퇴근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살기 시작하니깐 모든 게 점차 잊혀갔습니다. 가족이란 느낌을 평생 가지지 못했던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행복이었어요. 드디어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3이 되고 수능만을 준비하고 있던 중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엄마와 아빠의 대화에서 그 삼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도저히 안 잊히는 이름이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척하면서 집중하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빠에게 일을 주시는 분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외삼촌 소개로 만난 분이었고요. 외삼촌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개를 했었고 엄마가 수원에서 혼자 지낼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현재 아빠에게 일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 내가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엄마를 보살펴주고 빚을 갚는 걸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기력해지고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아빠가 불쌍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엄마한테도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방황하던 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는데 그 보금자리가 더러운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이지 무기력하고 힘들었습니다. 1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 20살 대학생이 되었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와서 현재는 자취 중입니다. 몇 년을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그냥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가면서 이제는 엄마를 용서하고 마주보고 싶어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많은 도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고 따뜻한 보금자리, 누구보다도 안정감을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순간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은 아직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안정감을 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